이번에는 크림트에 이어서 그 에곤 실레의 고독한 관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림트가 그 관능적 에로티시즘이라면 에곤 실레는 그 고독한 관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장 원초적인 어떤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들을 그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이 관능과 그 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미지나 에로티시즘을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낭만이라는 거는 저는 이 시대에 진짜 그 다시 회복돼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더 체계화되고 정교화 될수록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술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 감성을 작가들이 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미술을 품고 미술을 통해서 시대를 품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그 SNS라든가 인터넷으로 그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건의 어떤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소통되는 방식이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가 단절이 되고요. 잘려진 채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전후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잘려진 파편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더 구조화되고 더 체계화되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우리의 몸과 사고와 감성조차 우리가 가져놓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소통이 자유로우면서도 오히려 더 갇히게 되는 그 소통 속에 이런 어떤 딜레마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술을 통해서 1900년대에 겪었던 어떤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예술가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제가 실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실내는 매우 짧은 삶을 살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그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지 않은 생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건조하고 고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줬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고독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고흐가 자화상을 그리면서 보여줬듯이 슐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화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건조하고 고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좀 깡마른 육체 같은 것이 그 환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환상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의 차원이 선입견뿐만 아니라 통념 안에 우리가 갇힌 것을 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곤 실레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어떤 신체 이상이 우리가 늘 그 몸 아름다운 미라고 하는 그 신체 누드 여성적 누드나 뭐 어떤 그런 그리스 시대의 남성적 누드 그 신화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곤 실레의 그가 표현한 어떤 신체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그 깡마른 육체라든가 막 이렇게 툭툭 붉어져 나온 뼈라든가 그리고 눈은 퀭하고 그리고 마치 사지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이런 그 굉장히 거친 욕망 그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덜추어내기 힘든 마치 그 어디 어떤 10년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쩌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펼쳐내는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곤 실레의 작품은 아주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적 이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로틱한 환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 혹은 고독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공포나 두려움 그것을 그 경계 최고의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는 죽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에서 매우 화려하고 환상적인 관능에 가려진 현실 인간의 어떤 존재 이것을 직시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뢰의 시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헐벗은, 건조하고 헐벗은 그런 인간의 욕망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런 그 사색의 깊이를 우리는 그의 드로잉이라든가 그의 희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몸의 어떤 그 실체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끌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레가는 1906년도에 그 16세의 나이로 비엔나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히틀러도 이때 입학을 하고자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에 실레는 비엔나 화단의 그 대가였던 당시에 그 구스타프 클림트하고도 이 시기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난 어떤 이 에곤 실레는 상당한 부분 그거를 스승으로 혹은 어떤 동료로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대한 영향을 그 받게 되면서 나중에 이후에는 뭐 그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1910년부터 가능해집니다. 클림트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지금 슐레다운 어떤 스타일의 그 고독한 관능을 표현하는 이런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슐레의 에로티시즘과 클림트의 에로티시즘의 어떤 차이가 상당 부분 다른 방식에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슐레가 가지고 있는 이 회화적인 그 공간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공간의 어떤 그 양식의 차이는 클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어떤 배경은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슐레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그런 화려한 어떤 인물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빈 공간, 인물이 마치 어떤 그 텅 빈 공간, 빈 공간에 표류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배경이 가지고 있는 요소보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존재 실존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요소나 그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그 숨어 있는 그 내면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내는 그 굉장히 강렬한 어떤 마치 우리가 걸었을 때 갈필처럼 어떤 매끈하고 화려한 색이 아니라 마치 갈필처럼 거칠고 마치 그 어떤 기름기가 완전히 빠진 그런 방식의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필력으로 오랜 세월 마치 두껍게 우리가 그 어떤 걸치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 허례허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망들, 사회문화적 욕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친 필력 이런 것들로 손으로 이걸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응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의 어떤 고독,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 안에서의 그런 고독을 응시하고자 했던 그런 신뢰의 시선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그 신뢰가 인간의 깊숙한 내면의 고독을 응시하고자 했는 바로 그 지점에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 인간 의식 하의 세계, 인간이 감추어진 모습, 겉으로 우리가 화려하게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벗겨내고 남는 항상 가지와도 같은 그 의식 하의 세계에서 끌어내고자 했던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과 공포는 뭐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그 바이러스에서도 오지만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개인의 삶, 그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어떤 그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 비엔나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 영향에서 슐레 역시 그러한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의 어떤 고독한 에로티시즘을 본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슐레가 살고 있었던 그런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가 1900년을 전후해서 상당히 그 부르주아의 어떤 향락이라든가 그런 그 쾌락 그리고 빈민층의 어떤 비참한 그 삶의 현실 이런 것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라든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그런 그 쾌락 직전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위기의식과
두려움, 공포와 불안 이런 것이 이제 작품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은 인간이 내면색으로 파고들어서 무의식이라는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예술가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투쟁 속에서 인간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 그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무의식. 빙산의 일각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 그 위에는 어마어마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과연 뭔가? 우리 역사라는 것이 결국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보다는 보여지는 의식만 가지고 우리는 역사가 발전해오고 진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런 어떤 그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는, 위선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고, 실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간의 무의식에 갇힌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거울 앞에 선 자, 우리의 그 에고 이런 것들을 발가벗기는 이런 작업이 바로 그의 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레가 그 독감으로 숨을 거둔 것이 그 아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후에 그게 이제 1918년도 10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그 아내 3일 뒤에 아내를 따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슐레 같은 경우에는 이 30살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아주 그 요절을 한 아티스트인데 그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공포만큼 어떻게 보면 그는 삶에 대한 집착이랄까 사랑이 너무도 컸던, 역설적이게도 그런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내면에 대한 응시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크림트 같은 경우에 죽을 때 슐레는 그것을 자신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갈 때 그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남겨뒀던 사람이 바로 슐레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의 순간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스승과 동료였던 클림트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포착하고 할 만큼 그 삶과 죽음이 그 경계에서 상당한 어떤 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살도 되기 전에 28세 정도의 나이에 그 짧은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28살이라고 그러면요. 정말 그때부터 인생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0도 되기 전에 그가 끊임없이 자신이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내면을,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하의 세계를 그가 반추하고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허상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부조리 이런 걸 다 벗기고 난 뒤에 남는 나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어떤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존재한 인간의 근원적 욕망들을, 나의 욕망들을 보고 나의 그런 그 위선과 욕망들을 다 벗기고 난 뒤에 보이는 마주하는 나, 이런 나를 어떤 지금의 시대 감성으로 품고 내가 내일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클림트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